일단 오늘은 어 강의도 한 분이 없고 내가 진행하는데 좀 짧게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CTF를 풀다 말았는데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한 8차까지 이상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CTF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CC 예선 한번 풀어봤고 그다음에 IC CTF 한번 풀어봤고 이제 CTF를 풀면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포렌식 파트 먼저 풀기 위해서 온라인에 지금 워게임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 지난 CTF 문제들 중에 포렌식 부분만 게시를 해 놓은 워게임 사이트가 있어요. 그 CTF-D라고 해서 디지털 포렌식 CTF를 지난 시간에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풀고 다음 시간에도 풀고 다다음 시간에도 풀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CTF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의 유형은 이제 또 새로운 문제라 할지라도 접근하는 그 관점이 좀 비슷해지면은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CTF-D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정도를 풀어봤어요. 오늘도 한 지난 시간처럼 한 7개 정도 여기까지 또 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도 한 풀어보고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맞네. 네. 이게 다 풀 때쯤에 디지털 포렌식 CTF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쉬운 것도 있어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풀다가 말았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였는데 볼라틸리티에서 메모리 덤프를 떠가지고 파일을 읽는 건데 이거는 뭐 포렌식 쪽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paint.exe라는 그 프로세스를 떠가지고 이미지 레이아웃을 조정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출제자의 의도도 너무 개싱이 심해서 굳이 이런 문제는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제의 리소스를 한번 저장을 하고 여기가 8번 화면 크기 괜찮으세요? 네. 저게 아마 8번일 거예요. 1, 2, 3, 4, 5, 6, 7, 8번 이미지 1 일단은 지우고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열어보면 사진이 깨지죠? 정상적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유형은 먼저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파일하고 대상을 입력하면 파일에 대한 포맷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확장자는 JPEG이지만 실제 확장자는 RAFF라고 해서 웨이브 오디오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랑은 다르다는 거죠. JPEG이 아니라 WAV로 저장했어야 맞는 파일이라는 거죠. 헤더를 보면 보시면 이렇게 웨이브 파일 포맷이죠. 미디어 인포라는 명령어로 해서 이 파일을 보더라도 웨이브 포맷이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열어서 파일을 저장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웨이브 저장을 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웨이브 파일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열 때 이렇게 열어보면은 제가 이미 정답을 지금 열었는데 다시 네 이렇게 있어요. 들리세요? 뭐 끼깃끼깃 하는 소리 들리세요?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웨이브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이 배속을 좀 늘어지게 속도를 늘어지게 해서 보려면 효과에서 속도를 좀, 뭐 0이요? 이게 디폴트로 돼 있네요. 이거 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더 속도를 줄인다는 거죠. 0.25%로. 들리세요?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뭐 아그노 바르도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뭐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웨이브가 시작될 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갈 때는 이렇게 꺾여서 보통은 올라간다고 해요. 음성을 말할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음조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음성을 뭐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이 음성은 거꾸로 됐다. 여기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게 풀이고요. 사실 이런 거 개싱이에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하이퍼그래피인가? 이 모노 사운드들을 이제 그래픽화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어떤 속도를 뭐 늘어지게 하거나 좀 빠르게 해서 좀 늘리거나 뒤집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돼요. 이런 웨이브 파일은. 또는 이게 좀 규칙적이면 확대를 해서 모르스부로 작성된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것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좌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듣는다는 거죠. 방금 들으셨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들리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고 들으면 들리는데 패스워드 is 아브라카타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맞추겠냐고. 모든 문제가 다 되게 현명하게 만들거나
뭐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 세션 타임아웃 좀, 이게 좀 운영자 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브라카타브라래요. 패스워드 이즈 아브라카타브라.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렇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번. 제 거 타이핑하는 화면 보시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이거를 보면은 이미지가 되게 자그맣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보통 이런 식의 뭔가 픽셀이 쪼개져 있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걸 원하는 문제냐면 프로그래밍을 보통 주로 원해요. 이런 만약에 QR코드가 아니라면 이런 거는 딱 봐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네모 사각형 픽셀 하나에 흑색과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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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흑색. 또 이게 모르스 부호거나 아니면 0과 1의 이진, 비트. 이 하나를 그 픽셀로 잡고 이 픽셀 한 칸을 흑이냐 적이냐를 구분해서 0 또는 1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읽어 나가서 쭉 이진 바이너리를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아스키로 바꾸면 보통 그게 키입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한번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유형은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9번 문제. 이런 거는 좀 키 포맷은 플래그 사이의 키가 아니다 라고 하네요. 이 친구 특별한 캡처 더 플래그 킵 클레임 캡처 더 플래그라는 사진인데 뭐 플래그가 아니다. 10번 일단 파일은 보나마나 뭐 JPEG이 맞는 것 같고 스테고 솔브로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그 다음 보는 게 뭐랬죠? 스트링으로 보랬죠. 스트링이 너무 많아요. 보통 저는 10글자로 봐요. 10글자 이상 스트링. 뭐가 있네요, 여기. Hiding in home claim must? 뭐라고 썼는데? plain sign. 이게 답인 것 같네요. 이미지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아스키를 보고 파일에다 보고 아스키 보시는 게 순서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때도 설명드렸었죠. 파일, 스트링,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쉽게 풀리네요. 아닌가? 맞을 텐데. 또 끊겼어, 또. 네, 여기 정답이 맞았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 주시하라. You have been hacked.
라는 이미지이고 11번 문제 파일을 봤을 때 이상 JPEG이고 스트링 봐야죠. 열 글자니까 이거 헥사값 하나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뭐 숨겨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있구나. 여기 보시면 보통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JPEG 헤더는 FFD8로 시작하고 FFD9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불필요한 값이에요. 이미지상 보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가 뭔가 숨겨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어 봤을 때 얘만 나왔던 것 같아요. 10글자 이상으로 봤을 때. 얘를 입력해 볼게요. 네, 이게 답이었네요. 너무 간단한데? 14번 문제. sunrise 라는 문제네요. 14번, 12번. 12번 맞나? 네, 12번. sunrise라는 그 압축 파일을 받으면 일단 풀어야죠. 네, sunrise. 일출이라는 뜻이죠. sunrise라는 파일이 하나 생기고, 뭔가 비행기 그림하고 일출 모양이 있는데, 별로 이미지상에 보이는 건 없는데요. 스태그 솔브로 한번 볼까요? 이미지 엄청 크구나. 장난 없네. 보통 이렇게 큰 이미지는 어떤 뭐 픽셀 안에 답이 있거나 이렇게 숨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큰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숨길 것 같진 않은데 스트링으로 한번 볼게요. 없는 것 같은데 키는 안 보이고 사진 찍은 거 172개 청크가 있네. 엄청 많네요. 이미지 사이즈는 3024 엄청 크네요. 3024, 4032 172개 청크 2015년에 촬영했고 이걸 봐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PNG 체크로 이 PNG가 손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손상된 거 없는데 인터레이시드라고 이제 보여주는 률이 77% 정도라네요.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헥사 에디터 같은 걸로 한번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PNG 구조에 대해서 보죠. 보통 JPEG이나
GIF는 이미지를 숨기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PNG는 아시다시피 헤더랑 이제 그 청크 부분, 뭐 아이데이터 이런 게 숨길 만한 또는 데이터를 뭐 포맷을 바꾼다든가 이런 요소가 많아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010 에디터로 많이 보긴 하거든요. 선라이즈라는 파일을 열면 IHDR이라고 이제 PNG 헤더, 이제 시그니처랑 그다음에 베이직한 헤더들, RGB 정보, AMA 정보 쭉쭉쭉 나오는데 청크가 아까 172기였던 것 같은데 3기가 73. 아까 청크가 몇 개였다고 했죠? 요약된 청크가 172개. 지금 보여진 청크가 172개 정도 같아요. 여기서 보여줬을 때 요약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키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172개 이유로 한번 볼까요? 170. 73.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4, 5, 7, 8, 9, 10. 어? 여기 보이세요? 이상한 글자들? 뭔가 반복되는데 이게 보통 뒤에 뭐 데이터를 채우려고 인위적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한데 4929 24 4929 24. 요 랭스를 맞추려고 뒤에 패딩을 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어느 끝에서 가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뒷부분이 보여지려면은 결국 그 높이를 보여지는 그 해상도를 높이면 되거든요. 해상도를 높이면 보통 CRC 값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CRC 값도 맞춰서 PNG 체크 같은 걸로 맞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지거든요. 웬만하면 윈도우즈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PNG 여기가 이제 보이시죠? 이 에디터가 좀 편한 게 이 값을 헥사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꾸셔도 알아서 헥사 값으로 바뀔 거예요. 0000 0FC0 그죠? 이거 100씩 올려볼까요? 3124 4132. 그럼 여기 알아서 바뀌죠? 헥사 값들이.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 test로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파일 깨진 걸로 나오네요. 에러가 나오죠? 여기가 보면은 청크 CRC 에러가 깨진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그 해상도를 바꾸면 이게 이미지가 렌더링 돼서 이게 파일로 되었을 때 예, 무결성 값이 있거든요. 그 값이 틀어졌다 이 말인데 해상도를 바꾸면 이 값도 바꿔줘야 돼요. AB 627 그러면은 그것도 여기서 맞출 수 있어요. 재밌죠? 여기 보면은 IH양 이 CRC 값이 A0, 1B, 1A, 2, 0,
A0, 1B, 1A, 4E로 돼 있죠. accepted가 A0, 1B, 1A, 4E. 근데 이 값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값으로 바꾸면 되죠, 뭐. 응. 뭘로 바꾸겠지? AB 6A, AB 6A 1779, AB 6A 1779로 저장하면 PNG가 아마 안 깨질 거야. 안 깨지죠? 인발리드 들어넣나? 에러. 이게 다 깨지는데? 저거 만지면 안 됐던 건가? 오케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복을 하고, 맞을 텐데. 12번. 이렇게 하면 안 됐나 보다. 그냥 저 해상도만 다시 바꿀게요. 예. 해상도만 바꿔서, 깨진 게 안 열리니까 윈도우즈에서는 웬만하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이미지가 깨진 것도 보이고, 맥에서는 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깨지면 손상된 게. 근데 이게 이 청크 CRC 에러가 났을 때 맥에서는 안 보이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그냥 저걸 무시하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고 2번으로 저장을 하고, 제가 이게 동기화를 시켜놨는데 좀 느리게 오는 것 같아서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올게요. 12번. 깨지네. 참, 앞에 늘어진 게 제가 폭을 조절해서 같은데 높이만 다시 조절을 해볼게요. 이 폭을 조절하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다시 3024. 그래서 이미지가 쭉 다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맞춰주고 BC58 0이 BC 58AF 58AF F1. 네, 여기 CNC 맞춰줬고 선라이즈 2. 오, 정상적으로 맞아졌다고 하네요. 3024. 그리고 해상도 바뀌었죠? 이때 한번 볼게요. 지금 한 게 폭을 늘리고 CIC 값을 맞춰서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수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이세요? 세콘이라고 해서 metadata modify is used information heading이라고 그 플래그 값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더 늘려도 플래그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트를 조절을 하면 바로는 안 보이겠죠. 다시 png 체킹하면 이걸로 바꿔줘야 되죠. 8A 9C 8A 9C 2292 네, 바꿔주고 다시 이미지 캣을 보면 좀 흰색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고 그 나머지 데이터 이 패딩을 맞추려고 인위적인 데이터가 이 끝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심이 가서 사이징을 좀 조절을 해봤던 거고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이 내용이 그거겠죠. 플래그 들어가는 이미지. 네, 이렇게 해서 맞춰봤습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같아요. 좀 삽질을 좀 많이 해봐야 됐을 것 같은 문제였고 네, 답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베이직스 고스팅 아까보다 확실히 그 레이아웃이 작죠.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보면은 확실히 작네요. 픽셀 수도 작고 음. 찍은 게 최근이네. 1360 파일로 봐도 당연히 png 파일일 거고 png 체크를 봐도 동상으로 보여요. 스트링으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스태그 스태그 솔브로 열어보죠. 뭐 스태그 솔브로 열어봐서 뭔가 숨겨져 있을 거 같아요. 고스트 와이어 어? 네. 레드 플레인 3에 이 값이 보여요. 근데 이게 플래그인지 모르겠는데 뭐 L 숫자 하나 녹스 3 RR 5R 근데 이게 답인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답이네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제 대충 순서도 알겠죠? 좀 난이도가 있는 것만 좀 이래저래 해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맞춰보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네릭 인터체인지 보면 간달프가 좀 웃고 있네요. 간달프가 웃고 있는 사진이고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받았고요. 이미지가 GIF에서 뭘 숨겨놨나 파일을 보고 스트링으로 보면 10글자 정도 뽑으면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플래그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이세요? flag is 간달프 the best. 플래그 이지 이거니까 이게 플래그인가 봅니다. 간달프 더 베스트라는 말이. 답이 아니 또 세션이 끊겼나 봐. 아이씨 망. 자 이거고. 자 마지막 문제 스플리트. 딱 여기까지 또 7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볼게요. 스플리트 문제는 15번. 네, 압축 파일이고요. 실제로 스플리트를 풀면 폴더가 하나 생기고 폴더에 아무것도 없네요. pk앱이라는 게 하나, pk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pk앱이 맞는지 파일을 보면 tcp 덤프로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나와요. tcp 포캡인가? 생각이 안 나네. pk앱 이름을 보는 게 tcp 캡 인포. 캡 인포구나. split.pk tcp 캡 인포는 tcp 그 p캡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파일 사이즈나 이런 게 나오고 캡스 인포도 아마 있을 건데. 캡 인포스구나. 캡 인포스. 여기를 보시면 2015년에 패킷을 잠깐 떴는데 이렇게 같은 초 0.2초가 걸린 패킷이네요. 캡처 듀레이션이 나오고 파일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고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TCP 덤프로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pk앱을 분석하라는 내용 같은데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하려면 Q를 누르시면 돼요. Q를 누르면 좀 깔끔해 보이고 V 누르시면 이 체크성이나 옵션 뭐 그런 거에 다 나오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흐름 보려면 Q로 눌리시면 돼요.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 19168 4.12 80 포트고 HTTP 얘가 줬을 때 요청하고 응답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대충 보셔도 이 두 개 IP에서 통신한 것밖에 안 보이시죠? 보통 이제 T샤크 같은 걸로도 많이 보거든요. 말로 패킷을 열어서 pk앱을 열고 옵션 필드를 몇 개 주는 게 있어요. IP, 뭐 호스트, 호스트리 기준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호스트 IP, 호스트 쉼표로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카운트
총 카운트, 패킷 카운트가 나와요. 이렇게 옵션을 주면 퍼센트율, 버스트 스타트 이런 값도 나오고, 다른 옵션으로도 프로토콜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IO랑 PH, ETH, IP, TCP, 네, 이렇게 TCP, HTTP, 미디어 바이트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IP별 그럼 HTTP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포렌식 관점으로 보면 IP가 엄청 많았을 때도 이렇게 분석하면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IP가 딱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엄청 많다라고 가정하고, HTTP 뭐 스테이트, 스테이트하고 옵션을 좀 주셔야 돼요. 스테이트하고 IP, 아까 나왔던 IP가 뭐 요거 이렇게 주시면 보이세요? 이거 10점대 이 10번 IP가 205K 그 206 줬고, 그다음에 요청은 헤드 하나, 겟 8번의 통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ngrep이라고 아시나요? 보통 우리 문자 스트링 할 때 그랩 쓰잖아요. 네트워크에 쓸 때는 ngrep이라고 있어요. ngrep도 많이 써요. ngrep으로 한번 보실 때는 ngrep 치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요즘에는 패킷 파일을, 아이고, 네, 이렇게 보면은 ngrep하고 대문자 i 하고 p캡을 누르면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좀 보기 어렵죠. 아스키가 이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걸로 보이는 건데, 좀 보기 쉽게 보려면 ngrep 한다고 옵션이 있어요. t, w 하고 by, line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면 좀 보기 편하게 나오죠. 요청은 얘가 이쪽으로 get으로 줬고, 그 다음에 응답을 HTTP 206, HTTP 205K는 정상적인 응답을 주는 거고, 206은 보통 뭐냐면 패킷을 쪼개서 주겠다, 나는 응답을 줄 때 보통 이래요. 그때는 패킷이 뭐 1867부터 2344까지 준 패킷이에요. 469바이트를 준 거고, 총 3745개 바이트 중에 이 사이만큼, 이 오프셋만큼 줬다는 거예요, 이 바이트를. 위로 따로 올라가면 이런 게 있을걸요? 이것만 한번 쭉 뽑아볼까요? 여기서 이제 GR 그래프로 뽑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보면은 이게 순서를 좀 소팅을 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저 스플릿돼서 들어온 파일을 전부 다 받아서 집을 열어봐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HTTP 포렌식 하는 도구 중에 HTTP-RY라고도 좀 자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패킷 캡처를 떠도 좀 쓰기 편하지만 저장된 패킷을 볼 때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배기가 10한테 헤드 요청을 했고 응답 줬고, 요청했고 응답 줬고, 그때 요청한 건 뭔지, 리소스, 플래그. 네, 이렇게 볼 때 편하고. 보통 우리 와이셔크로 많이 보시잖아요. 와이셔크로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좀 데이터 보는 건 편한데
TCP 스트림 때문에 와이샤크를 많이 보지 않으세요? TCP 스트림이 뭐냐면 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TCP 스트림 나오면은 좀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웬만한 와이샤크를 왜냐면 제가 보통 분석하는 그 패킷 사이즈들이 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TCP 그 와이샤크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TCP 스트림 같은 거를 스트림을 좀 그 청크별로 보실 때는 TCP 플로우라는 또 도구가 있어요. TCP 플로우를 쓰시면 좀 편하세요. TCP 플로우도 오픈소스라서 이렇게 보시면 TCP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read 파일 이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보여드릴게요. TCP 플로우하고 C 옵션은 콘솔에만 프린트를 해준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폴더 내에 데이터를 쓰거든요.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TCP 플로우하고 옵션에서 R이었죠. 이렇게 하면은 리포트가 떨어진다고 하죠. 리포트 네임. 그럼 뭐가 잔뜩 생겼죠. 이게 하나하나 TCP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TCP 스트림 기본 구조를 아시겠지만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그 하나라도 다르면 새로 다른 TCP 그 세션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1.1.1이 네이버닷컴 리소스 img image JPEG 요청할 때 TCP 소스의 포트는 랜덤 포트에서 발송하게 되죠. 막 예를 들어 44444라고 했을 때 응답을 80이 줬을 때 응답을 거꾸로 네이버 80이 요청한 소스에 이 4444로 준단 말이죠. 포트, 소스 포트에. 이게 처음에 요청할 때 신액 에크를 보낸 다음에 이 get 요청에 이제 푸시 에크로 해서 같이 요청이 가게 되고 응답으로 80 뭐 여기서 정상이면 205K이 떨어지면서 데이터를 주고 마지막에 4A 핸드쉐이킹으로 핀 해가지고 세션이 끊기게 되거든요. 또는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리트랜스미션이 일어나거나 리셋으로 끊기거나 이런데 중요한 건 그 소스 포트 하나마다 요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만약 같은 포트에 여러 번이 똑같은 리소스 나가면 웹스캔이겠죠.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별로 다 TCP 스트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떨어졌다 라는 거에 대한 리포트고 개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청과 응답 얘에 대한 응답을 찾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얘에 대한 응답이 얘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 요청이 이거고 응답이 이거였다. 헤드니까 요청은 205K 떨어지면서 바디는 없죠. 일반적으로. 이 요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요청에 대해서 get이죠. 근데 소스 포트가 5156이었어요. 그러면 응답도 5156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좀 보시고 싶으면 이 요청에 대해서 G 파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헤더가. 뭐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C 옵션을 준 이유가 저렇게 파일을 많이 남기니까 TCP 플로우 하실 때는 C 옵션을 주셔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남기는지 마시고 필요하신 거 여기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써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와이샤크에서 열었을 때 보이는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랑. 근데 나는 여기서 옵션을 주고 싶다. 그럼 바로 옵션 주시면 돼요. 그 버클리 패킷 필터 옵션을 주시면 돼요. 뭐 TCP, 뭐 호스트 또는 TCP 80.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또는 TCP 포트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트림을 와이셔크 없이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파일 카빙하면 되겠죠. 파일 카빙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포머스트도 있고, 근데 보통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포머스트로 많이 쓰는데 보시면 아웃풋에 집 안에 집이 또 있네요. 70 이렇게 flag.pst라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비너크로 스플릿으로 피켓 떨어뜨려서 G 파일 하나 떨어졌죠. 이 파일 네임으로 flag.pst 이렇게 파일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pst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파일이네 이게. 해시값이 다른데? 한번 열어볼까요? 열리나? 이거는 깨진 파일 같고, 이것도 깨진 파일 같아요. 여기서 아무래도 이렇게 파일 카빙하는 프로그램들 원리를 아시다시피 그 푸터랑 헤더를 잡아요. 헤더랑 푸터를 보고 얘가 파일을 조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패킷이 잘라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그 G 파일을 다 다운을 받아서 최종 그 압축된 가장 큰 파일을 언집을 하셔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통 마이너 프로그램 중에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있거든요. 이런 걸 쓰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이너에서 이렇게 쭉 여시면 받았던 거 나오고 파일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여시면 되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받았던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가장 큰 파일 이거를 압축해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풀기 누르면 지가 압축이 풀리죠. flag.pst 15번이 아니구나. 그 문제가 몇 번이었냐. 이걸 복사해서 4개 다 옮길게요. 15번. 네. 이제 포토샵 파일이 열렸는데 아무것도 그림이 없어요. 근데 옮기니까 나오네. 여기 보시면 이 레이어 중에 이 하얀색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잡아내리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한 거는 여기까지였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풀어봐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한번 답을 입력은 해봐야지. 네. 다음 시간에는 그 파이썬 코딩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 내용들 쭉 해서 가능한 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뭐 파일 스트링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특이한 문제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빠른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2줄 풀고 그 다음 주는 3줄, 그 다음 주는 4줄, 그 다음 주는 전체 다, 그 다음엔 디스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 메모리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그 포렌식에 대한 뭐 어떤 도구나 스킬, 어떤 좀 빨리 CTF 그 이런 멀티미디어 쪽 푸는데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